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말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 어렵다고 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더 적게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결론은 간단하다. 당신의 빨리 뛰는 심장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생각해보는 것 대신에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지금이 20대 중반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실수도 자산이 될 겁니다. 저 자신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죠. 아직 10대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기업인이 되려면 경험을 배워나가고요. 아직 20대라면 누군가를 따르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프로세스를 배우기엔 좋습니다. 큰 기계의 부품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꿈과 열정을 배우게 되죠.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따라서 30 전에 중요한 건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사를 따르냐입니다. 좋은 상사는 가르치는 것도 다르니까요. 아직 30대라면 명확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정말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말이죠. 아직 40대라면 본인이 잘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으니까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의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40대라면 본인이 잘하는 것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하지만 50대라면 젊은 사람들을 밀어주세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의 실력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의지하고 투자해서 잘 키워내세요. 60대 이상이라면 본인을 위해 시간 투자하세요.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거죠. 기회를 찾기엔 조금 늦었으니까요. 실수를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냥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예전에 알리바바가 주식 공개 상장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아주 영리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회사를 만들었냐고 물었죠. 하지만 주식 공개 상장 전에는 알리바바는 형편없고 문제투성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저는 100% 중국산이니까요. 영어를 독학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원리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우리 모두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걱정하기도 하고요. 제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학벌이 좋지도 않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 입시에 3번 도전했습니다. 2번은 모두 실패했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사범대에 입학했죠. 제가 살던 곳에서 4등급 중 3등급 수준의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가장 훌륭한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하버드나 와튼 스쿨보다도요. 저는 하버드에 10번이나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낙방했죠. 사람들은 저보고 형편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월급이 고작 $10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든 경험이었죠. 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이 유별나다고, 미쳤다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94년 저는 인터넷이라는 걸 해보자고 했어요. 23명이 극구 반대했죠. 인터넷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컴퓨터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사업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1994년 미국에서 컴퓨터를 봤는데 그때 생각했죠. 이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대단한 물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1994년에 인터넷을 목격한 이래로 사람들이 제게 똑똑하다, 큰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은 거죠.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알리바바 그룹이 생겼고 티몰 그룹, 타오바오 그룹, 알리페이까지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기회를 왜 사람들은 보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윈, 도대체 기회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난 직업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말이야. 저는 예전에 20년 전에 빌 게이츠를 싫어했어요. 그가 일거리를 다 가져갔고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레리 페이지, 빌 게이츠 등 성공한 모든 이들은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근데 왜 난 기회가 없을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는 진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승자가 되었어요. 유명인들은 여러 명을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잭 웰치, 레리 페이지, 마크 주커버그. 저는 이분들 모두와 친분이 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유명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미래에 대한 낙관입니다. 그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아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죠.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기회는 항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 불평을 하고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기회인 거죠. 바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1994년에서 5년쯤 물건을 해외로 팔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마켓이 없었죠. 대기업들은 라스베가스나 독일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비자, 경비, 인맥이 없어서 무역 박람회에 갈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인터넷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어떻게 인터넷으로 돕느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믿고 애정을 갖는 것에는 신경을 끄세요. 거기엔 기회가 없으니까요. 모두가 동의한다면 왜 여러분께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신중히 고민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반드시 꿈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투자자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 이런 게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팀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밤낮 없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에요. 제 투자자는 10년 동안 저한테 투자해 왔지만 여전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사람들이 제게 어째서 그렇게 훌륭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지 물어요. 맞아요. 그들이 훌륭한 이유는 제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그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리바바 창립 후 첫 3년 동안 단 1달러도 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죠. 많은 고객들로부터 감사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객들은 알리바바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돈을 주지 못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결국에는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21세기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술혁명은 영국의 증기기관 발명입니다. 5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죠. 두 번째 기술혁명은 에너지혁명이라고 하죠.
전기가 발명되고 50년 동안 호황을 누렸습니다. 인터넷 역사는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 30년이 최고의 시기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요.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앞으로 30년이 최고의 시기가 될 겁니다. 지난 20년간은 정보기술의 시기였습니다. IT라고 하죠. IT는 대기업을 더욱 크고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또한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죠. IT로 여러분은 뭔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데이터 기술, DT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기술은 정보 기술과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정보 기술은 내가 가지면 당신이 가지지 못하는 개념인 반면에 데이터 기술은 내게는 없지만 당신에게는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데이터 기술은 공유에 관한 것이에요. 책임과 미래에 대한 열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30년은 데이터 기술의 시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기술 시대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 있으니까요. 데이터 기술 전문가는 아직 없습니다. 많은 정보 기술 전문가들은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최고의 자산은 바로 여러분이 젊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도록 하세요. 불평하는 이들은 실패할 거니까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써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를 독학했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항저우의 서호에 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호텔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이곳에 갔어요.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서였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때는 왜인지 몰랐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말한 것이 제 부모님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저의 선생님이 하신 말씀, 신문에서 읽은 기사와도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은 제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 안에 기회가 있는 걸까?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세요. 제가 본 많은 젊은이들이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아이디어를 잊고서 사무실로 가더군요. 생각을 실행에 옮기라는 겁니다. 행동을 취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은 새로운 것입니다. 마지막 조언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스스로를 위해서든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일한다는 건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기술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성공을 하고 행복해지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매일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을 꼽아라. 다른 사람보다 10분 먼저 출근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몇 초 생각하라. 화를 내기 전에 30을 세어라. 불확실할 때는 가장 어려운 일을 택해라.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해 주어라. 수업을 들을 때에는 첫 번째 줄에 앉아라. 당신의 앞에 가는 사람을 관찰해라. 다른 사람보다 10분 더 버텨라. 주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라. 앞다투어 일을 하라. 설령 그 일이 청소라 할지라도. 칭찬은 뒤에서 해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소중히 해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일어나서 바로 꿈의 내용을 기록하라.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베풀어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라. 항상 종이와 펜을 가지고 다녀라. 자신의 단점을 고쳐라.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루가 지나서 발표하라. 자기 전 5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매일 미소를 유지하며 출근하라. 일거리는 절대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어라. 친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라. 매일 30분의 독서를 하라. 4개의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중 가장 핵심 목표를 하나 정해라.
돈을 버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표를 적어서 매일 큰 소리로 10번 읽어라. 마지막으로 즉시 행동하라.